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짧은 시황과 아까 낮에 있었던 매매 내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시황은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덱스 레버리지인데 어, 계속 흐르고 있죠. 아주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지금 시황에서 보는 것은 유가를 가장 좀 집중해서 사람들도 많이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7월 말에 있는 FOMC 회의에서 또 한번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것인데, 일단 유가는 전쟁과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 예측이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한 어떤 영역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어, 지난달 아니죠. 이번 달에 전도표에서 본 것처럼 7월이 0.75를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낮아지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정점은 좀 다가오는 것처럼 다음 달이면 이런 좀 느낌이 나는데, 그때까지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흡수하는지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이제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코스피의 PER이 8.9배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코로나 때 8.8까지 빠졌던 거와 비교해 보면 뭐 거의 근접한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뭐 더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미 다 반영 많이 해서 싼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것이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표가 뭐냐면 이거는 진한색 검정색은 코스피 지수이고, 이 빨간색은 주당 순이익 12개월 예상 주당 순이익인데요. 보면 거의 뭐 일치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죠. 실제로 상관계수가 0.7 정도, 0.7 이상이니까 거의 코스피와 상관계수가 이렇게 높은 거는 일평균 수출 금액과 12개월 EPS 요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두 개 가장 좀 이제 그러니까 실적 관련해서 신뢰하고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최근에 요 부분이 있죠. 엇박자가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코스피는 하락하는데 EPS는 아직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가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뭐냐면 주가는 이 검정색 코스피 지수는 EPS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한 6에서 8주 정도를 실적보다 앞서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래서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저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항상 지수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가끔의 작은 파동들을 빼고는 큰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나중에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시장이 먼저 빠졌고 주당 순이익이 아직 안 빠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인데, 요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시장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제 주당 순이익도 같이 빠지겠지. 그러면 시장은 더 빠지겠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2분기의 실적을,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한 6에서 8주 선반영한다고 하니,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니 2분기의 실적을 주가가 어느 정도 꽤 많이 반영해 놓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실제로 2분기까지의 실적을.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시장이 싸지는 건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기를 좀 내야 되는 것으로 좀 느껴집니다. 예. 근데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에 실적이 꺾이면서 주가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간이 한 7월 말까지가 좀 피크이지 않을까. 그때 금리 인상의 어떤 강한 금리 인상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좀 핵심인 것 같고, 그 사이라도 유가가 뭐 안정된다는 어떤 시그널이 좀 나온다면 그때는 뭐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유가와 FOMC라는 큰 이슈가 좀 완화되는 어떤 상황 이전까지는 다양한 곳에서 어떤 좀 우려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론은 어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과 다르게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미국 시장의 하락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보니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가가 그 달러화와 다시 역으로 움직이면서 유가가 안정화가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오기 전에는 환율의 안정도 좀 쉽지 않을 것이고, 외국인의 순매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풀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풀리기 이전에 주가는 미리 또 반응해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그냥 시장은 시장 있는 그대로, 지수는 지수대로 그냥 좀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그 사실 단기 매매라는 것을 이제 텔레그램에 처음으로 올렸는데요. 일단 요거에 대한 것을, 이거를 왜 하느냐에 대한 것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첫 번째 텔레그램에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중장기 매매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있으면 절반 정도는 자산 배분이란 것을 하고요. ETF인 거죠. 근데 이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뭐 딱히 설명드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계속 꾸준하게 매수하고 분기 리밸런싱 정도 하는 정도면 충분한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현금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개별 주식인데, 이 개별 주식만 따로 확대해서 본다면 이 개별 주식 안에서 한 이 정도 비율은 우리가 지금 하는 중장기의 실적 베이스로 어떤 중장기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중장기 투자, 그러니까 투자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저희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뭐냐면 마치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세스클라만처럼 진짜 뭐 기업과 함께 쭉쭉 가는 뭐 피터 린치처럼 그러한 투자자는 아니고, 실적과 주가의 그냥 괴리만을 활용하는 매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매매 기간이 길어지면 중장기가 되는 것인 거죠. 길어졌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매매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게 텔레그램 1에서 보여줬던 게 이제 중장기 매매이고, 사실 보여드리지 않고 설명하지 않았던 게 지금 오늘 처음으로 텔레그램 2에다가 이야기했던 단기 매매인 건데, 이 단기 매매는 꾸준히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권하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주 솔직하게 예전에는, 좀 어렸을 때는 나는 장기 투자자야 하면서 뭐 사업 보고서 뭐 뭘 보고 뭐 나 이렇게 가치 평가해 하면서 좀 이렇게 의시되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어차피 저는 수익을 위해서 주식을 한다라는 하니까, 저는 진짜 어떤 기업과 함께하는 투자자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건 의미 없고, 실적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까 여기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여기 중장기 투자는 그래도 시간이 걸리지만 매매하는 순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기다리면 실적과 함께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경우, 시장이 아주 지금처럼 깨지는 경우만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것들은 조금 제가 가까운 지인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권하기도 하는데, 이 단기 매매는 권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에는 뭐 조금 뭐 창피해서 단기 매매한다는 것이 좀 창피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어려워서 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까 저희가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를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매매 방식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요때 캔들 있잖아요. 요날 요날의 캔들이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매매는 이런 거예요. 우상향하는 와중에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눌렸다가 잠깐 반등하는 것을 활용한 정도. 이런 방법이 있고, 오늘 한 거는 그런 눌림목을 활용한 것이고,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상향하는 어떤 와중에 중요한 어떠한 곳을 돌파할 때 잠깐 매매하는. 근데 오늘은 이게 아니라 눌렸을 때 매매하는 요거였는데, 어떤 생각으로 했었냐면, 이건 일간 차트인데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잠깐 반등할 것이다. 요때 폭만큼 수익을 내자 라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텔레그램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이거를 제가 5분봉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5분봉으로 돌려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제가 아까 매도했던 그 텔레그램을 보낼 때가 요때였습니다. 55,000원일 때. 55,000원일 때였고, 그 다음에 한 55,000, 한 600원 이상, 그러니까 약 1%만 상승하더라도 나는 매도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정도에서 그냥 매도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너무 크나? 요 정도.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연절에서 매매를 하고, 그냥 여기 요 정도에서 그냥 매도를 했던. 그래서 체결된 걸 보니까 55,193원에 매수를 했고 55,700원에 매도하는. 사실 이게 5분봉이다 보니까 매매하고 한 10분 15분 정도에 끝난 것인데, 이것을 누가 따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직원분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텔레그램을 툭 보내고, 원래 저희가 매매할 때는 아무도 말하지 않거든요. 직원분들도 심지어 저희 뭐 가족분, 지인까지 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보내고 나서 이제 물어봤죠. 이거 할만 했느냐 그랬더니 이거 못 하겠는데요. 너무 빨라서. 혹은 회원분들도 이거 아마 아무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럴 것이다. 왜냐면 일하는 와중에 문자 보고 탁탁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기다리다가. 그래서 안 했던 부분도 있어요. 회원분들에게. 나만 1% 수익 내면 다는 아니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좀 보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거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 정도와 이 정도에서 반등을 테스트 한다면 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략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매매를 할 때는 한 3에서 5% 정도 어떤 여력이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한 1%에서 2% 정도 수익을 낸다라는 생각으로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했지만 아마 이거를 따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특히 이 눌림목 매매는 더 시간이 바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바로
눌림목이 아니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설명을 들었냐면 이 설명한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이제 회원분들이 나는 투자 성향이 추세 매매자이긴 하는데 너희가 돌파 매매하는 어떤 것이라든지 어떤 추세 매매하는 것들도 좀 설명을 해라.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매매해서 좀 이렇게 알려주라. 이런 건의가 사실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고, 근데 제가 이건 너무 빠르고 해서 좀 어렵다. 제가 뭐 글을 쓰고 하다 보면 시세가 움직여 버리고 할까봐 뭐 다양한 어떤 저희한테도 애로사항이 좀 있었지만 아무튼 회원분들의 건의가 좀 많았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별 주식 그 자산에서 자산 배분과 현금과 어떤 중장기 투자 중에서 요것만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계속 꾸준하게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중장기 투자보다 혹은 자산 배분보다 더 안정적으로 차트 매매하는 어떤 방법을 깨달은다면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산 배분의 자산을 50%나 이렇게 싣고 가는 것은 아직 개별 주식에서 나름대로의 정답을 찾았다라고 해답을 찾았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 도전하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단기 매매는 계속 어떤 수익을 높이기 위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어떤 부분이 모르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원분들도 저희 것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성향을 이렇게 저희 성향을 유튜브나 저와 통화해서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어느 순간 저희에게 좀 이입이 돼서 단기 매매가 나쁜 거라고 아예 선을 긋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뭐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은 해요. 뭐 각자 성향에 맞게 각자 어떤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나 HTS도 보기 싫어. 나 완전히 컴퓨터도 꺼버렸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멘탈이 상당히 약한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가 HTS를 끄든 HTS를 보든 시장은 움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안 본다고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안 본다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HTS를 보든 HTS를 끄든 마음은 좀 일정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심리적인 어떤 동요 없이.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해서 매도를 할 때도 너무 기뻐할 필요가 없고, 주가가 하락해서 매도를 할 때도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는, 그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어떤 평균을 이렇게 나의 계좌 평균이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봐야지, 장기적으로 봐야지. 가끔 한번 계좌가 불쑥 올라갔을 때 기뻐할 이유도 없고, 계좌가 확 빠졌을 때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니란 거죠. 길게 놓고 보면 계좌가 이렇게 쭉 흘러갔구나 라고 보는 것이지, 이 특별한 어떤 구간에서 감정을 이입하고 흔들리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저의 어떤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시간이 갈수록 한번 조금 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서 뭐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것 말고도 기계적으로 오늘 매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서버 자동으로 매도가 체결된 네페스는 정말 좋은 회사이고 지금 장기 투자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괜찮은 구간인데 어제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는, 아주 짧죠. 이렇게 보면, 그죠? 여기서 요만큼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티드 랩도 저절로 매도가 체결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매수했고 요 언저리에서 매도한, 그리고 아마 PI까지도 매도가 됐던 것 같은데, PI도 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쵸,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하나씩, 내일부터라도 하나씩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단기 매매도 한번 좀 설명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죠? 근데 한번 뭐 해봐야죠. 해보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고 정리를 해보면,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다만 한국 시장은 용기가 좀 필요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꼭 그렇게 권한다기보다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기 매매도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단기 매매는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께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저희는 아주 짧은 1에서 1.5, 2% 정도면은 수익이 나면 언제든지 이익 실현 해버리는, 그 다음 날을 최대한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만약에 종가 무렵에 매매하면 그 다음 날까지도 뭐 갈 수 있지만 최대한 좀 짧게 하는 매매가 오히려 더 단기 매매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짧게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